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책보입니다. 오늘 영상엔 지금까지 안 알려졌던 여러 가지 충격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고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중국 정통사서 사마천 사기에 보면 우리 동이족 시우천왕은 구려국 사람이다. 구리국으로도 발음이 됩니다. 구리국 사람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삼국사기 28, 10에 보면 신라 김씨는 소금천의 후손이고 고구려는 고신씨의 후예다. 그리고 백제와 고구려는 모두 부여에서 나왔다. 부여가 부리로 왜 발음이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여자는 부여의 여자는 객가어로 보면 부리로 발음이 됩니다. 객가어는 신라 일시기록의 관측지인 안우이성 아래쪽에 나타납니다. 한국 한자음과 유사성이 가장 높다고 표현이 됩니다. 부리로 읽을 수 있습니다. 자, 바이칼호수, 러시아의 바이칼호수 옆에 보면 고리가 보입니다. 현재 지금 불이민족인데요. 부여민족이죠. 불이민족이 뭐라고 하냐면 한 종족이 고리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리가 표기가 됩니다. 현재도 부여족, 부리족이 살고 있습니다. 자, 저은 옥편입니다. 조선시대 정조대왕이 만들어주신 옥편인데요. 자, 이 옥편은 사전이랑 똑같습니다. 한문을, 한자를 읽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건데요. 1번에 리로 읽으라고 나와 있습니다. 고리로 읽어라. 무조건 첫 번째 음이 리입니다. 려가 아니고. 나라 이름 리입니다. 일제시대 때 려로 바뀌었습니다. 고려로. 고리로 읽으셔야지만 많은 고구려의 비밀을 풀 수가 있습니다. 산스크리터, 범어 잔명, 당나라 시대 때 만들어진 책에 보면 고려를 모쿠리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맥고리죠. 이때도 고리로 불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맥 쪽의 후예인데요. 호랑이, 곰, 그중에 이제 곰이죠. 맥. 자, 예로부터 맥을 이어간다. 맥이 뛴다. 우리가 실제로 어떤 뜻인지 모르고 막연히 사용했던 그 맥입니다. 우리는 맥족입니다. 고려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고리적 생각을 못하냐. 옛날 생각 못한다는 얘기죠. 아야, 고리 따분하다, 야. 예, 옛날 얘기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고리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우리 고리 사람이에요. 고리야. 해서 고리합니다. 여러분, 이 코리아는 EA는 꼬레아로 발음하는 게 아닙니다. EA는 E로 발음하는 겁니다. 아래 보시면 eat, meat, that, tea, E로 발음하는 거예요. Korea. 그리고 사람인 항상 안이 붙죠. Korean, Malaysian, Australian, American, an, Korean입니다. 우리의 원래 명칭은 고리예요. 당서에 보면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고구려 민족들은 뭐 기자가 나오고요. 각한한테 제사를 지낸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각한이 뭐냐면 옛날에 황제가 있고요. 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 칸이 있죠. 소왕국이라는 얘기입니다. 칸은요. 그래서 이 칸을 한 칸 발음인데요. 한문으로 음차 표기할 때 얘네는 이렇게 적었고요. 우리는 또 한으로 적기도 하고요. 사만할 때 한으로 적기도 하고요. 칸으로 적기도 하죠. 징기스 칸 할 때 칸이죠.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 이 고구려, 이 고리족은 연맹국 체제를 뒀습니다. 황제 국가가 있으면 왕도 있고 칸도 있는 거예요. 가야는 여러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가야, 가라, 가랑, 가락. 이유가 뭘까요? 이 표현 자체가 음차라는 뜻이에요. 음을 차용해서 한문을 적었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어벤져스라든가 스타벅스를 중국에서 어떻게 한문으로 적겠습니까? 그냥 적었다는 얘기예요. 실제 발음은 그럼 뭘까요? 가야의 실제 발음은. 자, 경상도나 한반도 남부에서 발견되는 철갑 병기들이죠. 그리고 한반도 남부에서 무덤 주인을 알 수 없습니다. 비석, 묘지석, 유물에
누가 주인이다 표기가 안 돼요. 왕의 무덤일 수도 있고요, 왕비의 무덤일 수도 있고, 7인청의 무덤일 수도 있습니다. 주인을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왕국이었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압록강 위쪽에 지린성에 나오는 그릇과 현재 경상도에 나오는 그릇이 동일해요. 자,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면요, 광개토지 호태황 보이시나요? 광개토대왕의 땅이고요, 그 사람은 호태왕이라는 뜻입니다. 영락대제 호태왕, 광개토대왕의 땅이라는 얘기죠. 경상도가요. 자랑스럽게 무덤에 같이 부장품으로 넣었던 그릇입니다. 자, 삼국사기 보시겠습니다. 삼국사기 사권에 보면 503년 드디어 신라가 왕권 국가가 되었다 라고 나옵니다. 그 전까지 거석, 칸, 차차, 웅, 마립, 칸 해서 드디어 왕권 국가가 됐으면서 나라 국명을 드디어 사라도 아니고 사로도 아니고 신라로 정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발달이 늦었던 국가였죠, 신라는요. 자, 한반도 남부가 여러 왕권이 분열된 고구려의 동맹국이었던 칸국이었다면 일본은 어땠을까요? 일본 대마도 오른쪽 규슈에 가라쿠니다케라고 있습니다. 자, 일본은 한국을 부를 때 칸코쿠라고 부릅니다. 칸이죠, 칸. 또 한이죠, 칸코쿠인데 이 칸을 가라로도 부르기도 합니다. 가라쿠니, 한국, 다케. 다케는 뭐뭐뿐이라고도 뜻이 해석이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악이라고 하지만 가라쿠니 다케, 한국뿐이야 난. 산 이름이 현재 한국뿐이로 남아있는 거예요. 또 오사카에 있는 신사는 가라쿠니 지인사, 한국 신사예요. 그러니까 왕국 칸의 신사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칸, 이 한자를 맵다로 바꿔놨습니다. 최근에는요. 가라를 카라이 할 때 맵다로 바꿔놨어요. 또 다른 신사 보시겠습니다. 이것도 한국이었는데 원래 중국의 한자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싫다는 얘기죠. 한국이, 일본이 창피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슬슬 바꿔놨지만 일본 열도는 옛날에 칸국들이 지배했고 고구려계, 신라계, 백제계가 도래해서 지배했던 국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가야를 한반도 남부에서 비밀을 풀려고 하면 해결이 안 돼요. 육가야 해결이 안 됩니다. 자, 가야를 동남아시아에 보면요, 가라도 있고 가야도 있는데요, 여기 지금 섬에 나타나죠? 이거 어딘가요? 말레이시아인가요? 인도네시아인가요? 또 이렇게 나옵니다. 인도에서 나오네요, 가야가? 인도? 가야? 김수로? 허황우? 허황우가 누구죠, 여러분? 인도 아유타국의 공주로 배를 타고 가야에 와서 시집을 왔죠. 왕비가 되었습니다. 자, 가야가 왜 인도에? 자, 보시겠습니다. 허황우는 인도 사람으로서 아리지구 현재 있습니다. 아리랑을 넘어서요, 강의 물줄기를 타고 티베트 자치구에서 양자강을 타고 들어옵니다. 신라의 일식 기록이 나타나 있는 안후이성 그 아래에 금강가야의 지역명들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아유타국의 왕비인 허황우는 이런 걸 남기죠. 여러분 유튜브 영상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타미러 한국어랑 똑같습니다. 엄마, 아빠, 명사, 동사, 형용사가 같을 수가 있을까요? 예. 농업 기반을 전수해 주러 왔을까요? 예. 가야국의 왕비 허황우 똑같습니다. 가야국의 비밀이 풀리시나요? 자, 고구려의 갑옷을 알 수 있는 곳입니다. 압록강 위 중땅인데 지안시고요. 고구려의 무덤이 수천 개 남아 있습니다. 이 중에 반은 땡공사로 숨을 시켜버렸습니다, 중국이. 자, 그리고 잠실에는 롯데월드 뒤에 돌마을이 있죠. 피라미드 무덤이 굉장히 한 100개 정도 있었다고 하네요. 88 올림픽 때 다 부수고요. 요만큼 남았습니다. 고구려의 전통적인 무덤 방식입니다. 적석총, 피라미드 무덤이죠. 자, 그리고 평양 아래 황해도 그리고 평안남도에도 무덤이 있는데요. 다행스러운 건 1976년도, 그러니까 일제시대가 아닌 때 발견이 됐죠. 1945년도, 일제가 1945년도에 폐망해서 그 이후에, 그래서 벽화들이 잘 보존이 되고 있어요. 참으로 다행입니다.
중국 위치도 아니고요. 그래서 암막 산홍을 보시면요. 자, 고구려 철갑기병, 개마무사라고도 하는데요. 이 개마라는 뜻은 개는 이제 철갑을 얘기를 해요. 굉장히 어려운 용어를 많이 쓰죠. 그래서 그냥 철갑기병으로 하겠습니다. 철갑기병과 병사들의 행진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말을 타고요. 자, 중세의 전투 방식은 화살을 맞으면 죽는다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 팔다리에 맞는 건 괜찮아요. 팔다리가 잘리는 건 괜찮은데 내장에 한번 화살이 꽂히면 수혈, 피도 수혈이 안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각종 오물이 나오죠, 이제. 거기를 또 꼬매야 되는데 힘들죠. 목에라도 한 대 맞으면 어떡합니까? 머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머리 보호, 목 보호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중세시대 전투는요. 자, 보시겠습니다. 머리를 한 뚜껑으로 하고요. 옆면을 귀 부분을 붙입니다. 뒤쪽이랑. 그래서 멋있게 장식을 하고요. 목은 꼭 보호를 하죠. 그래서 목가리가 이렇게 나옵니다, 항상. 자, 이거는 이제 문영왕릉의 칼, 환두대도 둥근머리 칼이죠. 자, 실제로 굉장히 화려했습니다. 자, 이제 중국 쪽에, 지안 쪽에 이제 벽화를 보시면 말까지 다 철갑으로 부전하죠. 개마무사라는 게 철갑 말무사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철갑 기병이죠. 자, 목도 보호하고 귀 부분을 되게 화려하게 장식을 했죠. 말의 꼬리 부분도 굉장히 화려하게 장식을 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창을 들기도 하고요. 어렵지 않죠? 예, 살기 위한 갑옷입니다. 자, 당시 갑옷은 이제 찰갑인데요. 하나하나 이제 바느질해서 묶는 건데요. 중세 유럽의 갑옷 같은 건 통짜 갑옷이죠. 움직이기가 굉장히 불편한데 이 한 땀 한 땀 묶어서 굉장히 움직이기가 편합니다. 그리고 화살이나 칼로부터 보호도 잘 돼요. 그리고 팔 쪽에 팔이 잘릴까봐 팔 쪽을 보호대로 두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도낭소굴인데요. 감숙성에 있는데요. 중국에 보시면 아래쪽에 이제 고구려 병사처럼 보이는 병사가 육각형 방패를 들고 훈련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성도 치가 있는 걸 봐서 고구려 형태의 성임을 알 수가 있죠. 고증이 가장 잘 된 피규어라고 합니다. 30cm 정도 되는 피규어인데요. 한 20년 전에 발매가 됐고 굉장히 고가로 나왔다가 지금 절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도 하나 있는데요. 자, 발가리개, 팔가리개, 그 다음 목보호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옛날에 가보십니다. 한 땀 한 땀. 자, 꼬리 부분을 굉장히 장식을 이쁘게 했죠. 유물이 출토가 됐습니다. 마갑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등자, 발 이렇게 올려놓는 거 있죠. 그리고 또 계급에 따라서 금동으로 만들기도 하고요. 갑옷을 금으로 칠합니다. 유물이 다 발견된 겁니다. 자, 또 경상도에서 마갑이 통째로 발견이 된 거예요. 와, 대단하죠? 36kg인데요. 자, 그래서 이 방송사에서 자막을 달아놓은 걸 보세요. 의뢰용인가 실전용인가 모르겠다. 설마 이걸 하고 쌓았을까? 굉장히 고구려에 대해서 무지한 자막을 달아놓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복원한 걸 보시겠습니다. 작은 조랑말을 탄 것 같다고 조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몽고말들은 작아요. 작고요. 지구력이 좋고요. 오래 달릴 수 있고요. 무거운 거를 굉장히 견딥니다. 당연한 거죠. 그리고 이 지금 복원한 걸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고구려가 우리 땅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자, 보시겠습니다. 중국에서 만든 약 30cm 정도 되는 피규어인데요. 높이가. 이 뒤쪽에 이제 꼬리 부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장식을 해놨습니다. 이 전투기, 그 다음에 이제 뭐 전쟁 물자 같은 걸 잠깐 보시겠는데요. 자, 왼쪽은 이제 러시아 계열, 공산권 계열, 그쵸? 미극이라든가 수호이 전투기고요. 오른쪽은 이제 미국 F, 그쵸? F-22라든가 뭐 F, 그쵸? 16이라든가 이런 약간 좀 공산권이랑 우방이랑 좀 나눠져 있습니다. 전투 계열들이요. 총도 마찬가지죠. M16 계열이랑 그다음 공산권 계열 AK-47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탄창을 서로 호환할 수 있게. 아래는 이제 한국군이죠. K2 소총인데요. 아마 당시에도 고구려 백제, 아마 갑옷이나 전투무기 체제가 아마 비슷했을 것 같아요. 자, 전투 방식을 보시면 이렇게 치가 있고 아래 이제 해자라 그러죠. 못을 만들어서 연못 같은 걸 만들어 놓고요. 자, 방어할 땐 이렇게 성에서 싸우고요. 실제로 기마병이 쓸 땐, 아까 철갑 기병이 쓸 땐 전투를 하러 나가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전투에 참여하냐면요. 이렇게 호미로, 그쵸? 곡괭이로 농사를 짓다가 소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창병이 되는 거예요. 창수. 육각형 방패를 두고 창수가 되는데요. 이유는 검수를 배우기가 힘들잖아요. 굉장히 많은 기교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제 곡괭이로 파다가 이제 창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으로 찌르기만 하면 돼요. 위아래로 찌르기만 하면 되죠. 멀리서 말을 타고 올 텐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높이. 그래서 차롱으로 찌릅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 끌려왔을 때 할 수 있는 전술이죠. 그 다음에 좀 화살을 좀 쏜다 내가. 그러면 이렇게 벽화에 나와 있는 것처럼 활이 좀 휘어있죠? 맥궁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맥족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맥궁 보면 굉장히 멀리 나간다고 되어 있네요. 몽고활이나 영국활보다 굉장히 멀리 나간다. 자, 화살을 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투 시에 가장 중요한 게 내깃발 쫓아다니기예요. 자, 깃발은 우리 부대 깃발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왼쪽으로 공격, 오른쪽으로 공격, 후퇴 깃발 이런 거를 잘 봐야 돼요. 안 하면 열심히 싸우다가 보면 우리 팀은 다 전사하고 다 후퇴했는데 나만 혼자 서로 싸울 수도 있죠. 나만 혼자 남겨질 수도 있고. 그래서 항상 깃발을 보면서 쫓아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깃발이 굉장히 중요하죠. 중세시대는요. 그래서 깃발을 항상 보면서 모여서 전투를 하고요. 이런 모여있는 부대를 기마병들이 뚫고 지나가는 겁니다. 전열을 흐트러뜨리는 거죠. 네. 이거 이제 안시성이란 영화의 초반부 장면인데요. 초반부 빼고는 그렇게 좀 나머지 것들은 굉장히 좀 실망한 기억이 있어요. 자, 일단 전열을 흐트리기 위해서 기마병이 그냥 뚫고 돌진하는 거예요. 뭐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냥 돌진하는 거예요. 앞으로 쭉 돌진해서 전열을 흐트러뜨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전술이 시작되죠. 자, 이게 중사의 방식입니다. 화살 맞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자, 과학 기록. 역사 기록은 항상 가감이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유물이 정확한 유물이 아니면 다 추정되고 비정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을 수 있는 건 과학적 검증인데요.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고려사의 일시 기록도 보시면 실제로 나사에서 제공하는 천문 기록과 그 날짜가 정확히 딱딱딱 맞는 걸 알 수 있습니다. 67개의 삼국사기 일시 기록 보면 고구려, 아까 브리아트족이 있던 곳, 그 다음에 백제, 베이징과 산둥반도 근처에서 건국하고 패망했습니다. 신라는 안우이성에서 나타났다 하대신라에는 한반도가 나타납니다. 자, 이 일시 기록은 중국의 일시 기록이랑은 달라요. 중국의 당나라 때 일시 기록 장안에서 나타나죠. 다 검색을 해보고 측정을 해봤습니다. 이거는 고구려 백제 신라의 유일한 일시 기록이에요. 그리고 한반도에도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었음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고구려가 아까 한반도 남부로 있었다고 말씀드렸고요. 신라는 그러면 787년도부터 한반도로 나타났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자, 비석이 탁본이 남아 있습니다. 통일신라 시대 때인데요. 뭐라고 나오냐면요. 자, 신행선사라는 스님이 계셨는데요. 이름이 성이 김씨예요. 왕족인데요. 어디 출신이냐면 동경 출신이래요. 여러분, 자, 아랍에도 신라가 여러 개가 나옵니다. 자, 동경, 서경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국가가 클 때는 동경, 서경 이렇게 나눠요. 자, 예를 들면 당나라 같은 경우는 서경이 자간이고 동경이 낙양, 그죠? 낙양이죠. 신라도 안의성이 서경이고 한반도 신라가 동경인 거예요. 그 다음에 고려시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왕성들이 여러 개예요. 백제도 마찬가지죠. 초기성. 거발성이 있고 고마성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교통이 발달되지 않은 시대이기 때문에 황제가 본인 자체의 존재감을 과시하려고 그 다음에 제후국들을 임명하고 감시하기 위해서 몇 개월에 한 번씩 움직이는 겁니다. 이동하고요. 충성심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자, 이 당시 상대 신라, 하대 신라는 787년도에 우측에서 신라에서 일식관측이 나타난 이유는 이정기의 제나라와 발해국이 힘을 합쳐서 당나라와 신라를 밀어냈기 때문이에요. 자, 영토에 대한 걸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자, 지도를 넓게 보시고 오른쪽에 보시면 위쪽에 뭐가 있습니까? 옥저가 나오죠. 여러분 옥저 아시죠? 옥저란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오른쪽이 뭡니까? 옥저해가 보이죠? 오츠크해예요. 옥저해예요. 자, 더 놀라운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옥저해 오른쪽에는 캄차카 반도라고 하는데요. 캄차칸이 아닐까요? 자, 보시면 고려족이 살고 있습니다. 고리.
코리아크. 자, 고리족이 살고 있어요. 자, 뭐라고 나옵니까? Indigenous people of Russian Far East 나오죠. 캄차카 Peninsula. 캄차카 반도에 살고 있는 토착민이에요. 고리족이요. 보시겠습니다. 20세기 사진들인데요. 어디서 많이 보던 전투복이죠. 가보시죠. 옥저에 고리 부족이 살고 있어요. 캄차카예요. 자, 다시 가서 평양 아래 1976년에 발견된 덕흥리 고문을 보시겠습니다. 무덤에 뭐라고 적혀있냐면요. 자, 진이라는 사람인데요. 유주자살을 지냈고요. 요동태수를 지냈다. 한국의 사학계에서는 유주자사 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왜 유주자사냐면요. 여러분, 유주가 이게 1660년 조선에서 만든 지도인데요. 보시면 이제 여기 경주가 있어요. 안의성의 경주가 보이고요. 그죠? 자,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경주죠. 자, 그 다음에 위쪽으로 가면 평양도 많이 보이고요. 평평한 땅이니까요. 자, 여기가 유나라예요. 어디예요? 그러니까 유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유주자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보십시오. 13명의 태수가 고구려 복을 입은 태수가 이 유주자사 진이라는 사람한테 할애를 모이고 있는데요. 자, 요동태수, 낭랑태수, 대방태수, 요서태수 다 여러분 아시죠? 베이징 아래 왼쪽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할애를 올린다고요? 근데 유주자사라고요? 아니겠죠. 요서가 어딥니까? 옛날 고대 요나라 왼쪽이잖아요. 엄청난 일이죠. 그래서 이 무덤이 발견된 다음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1978년도에. 야, 이거 북경 지역인데 이거 다? 고구려 영토가 이랬나? 북경에 보면요. 베이징에 보면 이런 지명이 남아있는데요. 자, 고려 영토 왼쪽에 보시면 고리 영촌으로 바꿔서 살짝씩 한문을 바꿉니다, 이제. 고리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거 고려형이 뭐지? 자, 고려형 보시면요. 뭐라 합니까? 병참 기지라는 거예요. 군대가 머무르는 곳이요. 여러분, 그러면 이게 어느 나라 땅입니까? 군대가 머문다고요. 고려형이요. 남의 땅이에요? 여기가 고구려 영토고 고려 영토 아닙니까? 네. 군대가 머문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 이제 허풍을 많이 떨는 거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기록상에 보시면 일본 서기에 보시면 고구려 백제 신라가 막 줄을 서가지고 일본 외나라한테 조공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 안 믿으시죠? 그런데 왜 중국 사서는 그렇게 믿으세요? 조공을 한다고요? 그냥 외교관 사신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중국 지도는 너무 잘 믿으시더라고요. 위초고가 막 50년밖에 안 되는데 영토가 막 이만해야 되는데 게임에서 보니까 자 보시겠습니다. 지금 중국이 요나라와 그 다음에 토번, 서하, 티벳 이런 것들은 지금 중국의 식민지이기 때문에 지금 이 나라가 그냥 크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사실 고려라든가 아니면 일본은 되게 작게 그려요, 일부러. 보시면 요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여러분 거란족이라고 하죠. 고구려의 정통성을 본인들이 갖고 있다 생각한 나라예요. 요나라는. 그리고 서하, 토번 어떤 나라입니까? 당나라, 장안을 불바다로 만들어요, 그냥. 당나라를 불바다로 만들었다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회골 어떤 나라입니까? 서하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 이제 고구려의 고선지, 그 다음에 백제 흑지상지가 여기 다 이게 토벌하러 가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누명을 써가지고 다 죽죠. 그러니까 얼마나 당나라가 허약했던 나라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안사이난, 그쵸? 안사이난 때 어떻게 됩니까? 장안이 불바다가 되고요. 함락이 돼버려요. 당나라의 수도가. 그래서 거기서 그냥 건국을 해버려요. 대연제국이다. 우리는 안사이난, 그쵸? 대연제국, 우리 황제국이야. 그러면 그때 당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당나라는 나라는 없죠, 당연히. 그게 당나라입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뭐냐면 고려시대인데 보시면 남송이 있어요. 당나라한테 바톤을 받은 남송이죠. 수도 어딥니까? 양자강 아래 숨어있죠. 수도 항저우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요 나라가 고구려인가? 고구려 영토가 이거보다 더 넓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대충 맞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이 고창국, 이게 뭐라고 나왔냐면요. 삼국사기에 보시면 고창이란 나라를 멸망시켰던 이 당나라가 고구려가 너무 슬퍼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리고요. 고려사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회수와 절강성이 다 고려의 땅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고려도 수도를 서경, 개경, 남경으로 막 나눠서 황제가 왔다 갔다 하죠. 여러분
이거를 서경, 개경, 남경으로 외우셔야지 강화도, 개성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안 됩니다. 예. 사서에 그런 식으로 표기가 되지 않아요. 예. 그냥 비정한 겁니다. 강화도에서 무슨 왕성이 나와요. 아직도 발굴이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그 조그만 데서요. 예. 서경, 개경, 남경 이렇게 외우셔야 되겠죠. 예. 중경이라고 하기도 하고 동경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기록에 따라서. 자, 그러면 최소 요나라보다 더 컸을 고구려 그리고 고려 이 요나라가 망하고 이제 금나라가 나오는데요. 이 금나라가 이제 고려에 막혀서 송나라가 이제 금으로 가지 못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고려가 중간에가 이제 이렇게 옛날에 신라와 백제의 땅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후백제가 예, 건국했던 곳 그리고 후백제가 망했던 운주라는 곳이 산동반도에서 바로 옆에 있는 거 아시죠? 자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작가 유주사사진 그렇죠? 그 다음에 요나라 그 다음에 고려사의 기록으로 고려 영토를 추측해봤습니다. 자, 광개토대왕의 영정입니다. 여러분, 아까 갑옷 같이 저랑 보셨죠? 어느 시대 갑옷일까요? 을지문덕이라는데 조선시대 때 두정갑일까요? 계백장군이라고 하는데 조선시대 갑옷도 아닌데 어느 나라 갑옷일까요? 자, 그리고 주몽입니다. 본인들은 항상 판타지라고 주장을 합니다. 아, 우린 판타지야. 예, 복식 잘 몰라. 예, 고분벽화가 다 있고 유물이 다 있는데도요. 황산벌, 태왕사신 우리 판타지야. 우리 갑옷 신경 안 써. 말갈족입니다. 말갈족 거기 계속 겨울인가요? 그 여름 더울 텐데 이렇게 입으면요, 그죠? 말갈족은 무조건 털옷 입어요. 거기 더운데요. 그죠? 재밌죠? 대조영 이건 어느 나라 갑옷인가요? 중국 갑옷인가요? 자, 이거 역사 스페셜에 나오는 또 갑옷인데요. 이게 뭔가요? 감독이 미술 감독도 그렇고 예, 총 지휘 감독도 그렇고 참 연개 소문이죠. 이렇게 전쟁터 나가면 죽습니다. 바로 화살 맞고 죽어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죠. 예, 말이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최근에 만들어진 근초공항인데요. 백제 근초공항인데 보시면 예, 목에 화살 맞기 딱 좋습니다. 그렇죠? 어깨도 이상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전시실에 고구려, 백제.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부여의 계백동상. 너무 이상하죠? 자, 이게 고구려, 백제 철갑 기병입니까? 자, 자, 아까 말씀드린 약 20년 전에 나왔던 피규어가 이 정도 퀄리티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만들어진 이제 황산벌 예, 결사대 굉장히 잘 만든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충주에도 이렇게 만들었고요. 자, 가장 잘 만든 이제 휴게소에 있는 천등산 휴게소에 있는 개왕사입니다. 철갑 기병이죠. 마구는 안 씌웠는데 굉장히 역동적으로 환두대도부터 시작해서 이 발 보호대부터 정확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역사 왜곡은 중국에서는 지역명을 바꾸고요. 유적을 파괴하고 유물은 안 보여줍니다.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자, 부여, 공주 이런 명칭은 삼국사기, 삼국유사 기록에 안 나와요. 예, 다 웅진사비로 나옵니다. 뭐 백마강으로 나오지 금강 이런 표현 안 나오는데 부여, 뭐 백제의 수도 실컷 이런 걸 만들어 놓습니다, 여러분. 예, 역사를 잘 모르시는 분이 보면 진짜 이거 수도인가? 자, 안위성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의 안위성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발이 엄청 이루어지고 있죠. 뿌시기 바쁘죠. 자,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뭘까요? 자, 한나라 영토인데요. 한나라랍니다. 고대의 한나라죠. 한나라. 진시황 다음에 한나라요. 서울이 다 그냥 한나라 영토네요. 해외 몇 보니까요. 여기도 다 여기까지 그려놨네. 한나라래요. 한사군 뭐 이렇게 한나라. 자, 여러분 지금 동해를 가지고 싸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뭐 잘하고 계시는 건 맞아요. 뭐 이스트 C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씨 오브 저펜이었죠. 일본 해였는데 사실 그게 동해로 바꾸면 또 맞는 건가 저는 의심이 들어요. 왜냐면 일본이 봤을 땐 서쪽이잖아요. 그럼 서해잖아요. 일본 쪽에서는. 근데 왜 우리는 자꾸 동해라고 그러고 싸울까요? 예.
자, 이런 것 좀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순위를 좀 봐서 그것도 이제 중요하지만 제가 좀 고쳐주면 안 될까요? 네. 전차나 마차나 수레나 다 똑같은 소리예요. 예, 전쟁할 때 누가 그걸 타고 다녀요? 예, 철갑 기마무사가 있는데요. 예. 이런데 이거 수레 끌고 다니면서 이거 세금 걷고 이게 서울까지 왔다는 게 저는 믿기지 않거든요. 타고 오는데도 한 몇 달 걸리겠어요. 자, 그리고 또 교과서에 늘 나오는 고구려 영토죠. 아, 정말 지겹게 나오는 최대 영토래요. 최대 영토. 여러분, 이게 최대 영토가 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최대 영토가 뭡니까? 예전에 중세시대 방식은 아까 마차를 타고 걸어가기 때문에, 또 걸어가기 때문에 그 주둔은 굉장히 오래 한단 말이에요. 몇 달씩 주둔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게 영토 아닐까요? 뭐 기준이 있나요? 뭐 1년 이상 뭐 체류해야지만 최대 영토로 본다, 이런 게 있을까요? 저는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자, 여기 보시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당나라 이세민이 고구려에 대항해서 싸우다가 박살이 나가지고 도망가죠. 영계소문한테 영계소문이 끝까지 쫓아갑니다. 당나라 이세민 놈이 죽여야겠다. 쫓아갑니다. 그래서 여기 우물가에 숨죠. 당 황제인 이세민이. 그래서 아이고 너 때문에 살았다 그러고 목룡보탑을 세워줍니다. 그 위치가 강수성, 장수성 여기에요. 자, 영계소문이 여기까지 쫓아갔다고요. 부하들을 이끌고 그냥 말을 타고 가가지고 여기 그냥 샅샅이 뒤지죠. 네. 간신히 살아서 도망갑니다. 당나라 황제가요. 자, 여기가 고구려 영토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자, 삼국사기 과학적인 기록, 일식 기록. 한반도도 신라와 백제, 고구려의 땅입니다. 일식 기록, 그리고 지도에 나오는 지역명, 그리고 유적을 봤고요. 유물도 보셨습니다. 일제시대 때 쓰다 소키치 웃고 있죠. 조선 마지막 총독 아베 노부유키. 이 사람 말이 맞습니다. 중국인도 역사책을 보면서 웃고 있습니다. 자기네 나라 역사도 제대로 해석 못하는 것들. 지역명 빨리 바꿔야지. 유적 빨리 없애자. 여러분, 우리는 왕조 국가에 사는 게 아닙니다.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인이에요. 민주주의요. 주권이 있는 주인입니다. 여러분이 세금을 내서 정치인과 공무원에 월급을 주는 거죠.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바꾸나요? 여러분 손으로 뽑아주는 해당 구의 국회의원 사무실에 가시고요. 여러분이 뽑아주시는 구청장, 구의원한테 가시면 됩니다. 그게 민주주의예요.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시면 바뀝니다. 역사학계에서 왜 안 바꾸나요? 그분들 그걸로 월급 받는 사람들이에요. 예. 이런 진실이 알려지면 그 사람들 이거 다시 공부해야 돼요. 가르칠 수가 없어요. 예. 월급을 받고 기존에 알던 식민사관을 가르치시는데 어떻게 바꿉니까? 예. 일자리가 없어지잖아요. 예. 당연히 안 바뀌죠. 여러분. 처음부터 공부 다시 해야 되는데 어떻게 바뀌죠? 그죠? 우리가 바꾸는 방법. 영상 널리 공유해 주시고요. 상식을 벗어나는 역사를 배우면 안 됩니다. 과학 기록, 지도, 유적, 유물이 일치하고 있습니다.